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대략 1년 전에 이 강의를 찍었습니다. 꽤 많이 봐주셨는데요. 1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구글 애널리틱스의 UI라던가 또 몇몇 기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로 한번 찍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와 데이터 분석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구글 애널리틱스가 뭐냐? 구글 애널리틱스 줄여서 GA 그리고 버전이 네 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GA4라고 하면 구글 애널리틱스 4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딱딱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분석 서비스이고 웹사이트 이용 현황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웹 데이터를 측정, 수집,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딱딱하니까 좀 쫄깃쫄깃하게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케팅의 성과 측정은 우리가 다양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 마케팅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온 사용자가 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가 내 홈페이지에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구글 애널리틱스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나서 그냥 가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측정한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처럼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처럼 쭉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잘못되고 있네 라고 하면 전략을 수정해서 다시 마케팅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온 유입들을 구글 애널리틱스로 측정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또 전략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의 유입을 분석하고 성과를 측정해서 전략을 수정하면서 마케팅 방법을 최적화하는 이것이 구글 애널리틱스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유입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UTM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 UTM 파라미터가 뭐냐 하면 마케팅을 위해서 외부에서 활용한 URL 주소들이 있겠죠. 검색 광고, 페이스북 광고,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이메일 뭐 이런 다양한 URL에 추적을 위한 꼬리표를 답니다. 꼬리표를 달면은 그 꼬리표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온 분들의 성과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TM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마케팅 하려고 쓰는 링크에 꼬리표를 달면 그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온 방문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이 방문자가 홈페이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요건 전환 세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고객의 행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 상담, 견적 내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예약하기도 있을 수 있고 회원 가입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벤트 참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고객의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의 부분인데요. UTM을 통해서 어디서 유입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전환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에 정확한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을 다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케팅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필요합니다. 요 그림 머리에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홈페이지에 구글 태그 매니저를 설치합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를 설치하고 이 태그 매니저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한 후에 전환 세팅을 하고요. 이 전환 세팅을 한 후에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하겠죠. 이때는 UTM 파라미터를 단 다양한 URL을 가지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URL 파라미터를 단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분석이 되고 맞춤 보고서에 자료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제 강의를 우리가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고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홈페이지에 구글 태그 매니저를 설치하고 이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고 이 구글 애널리틱스 안에 전환을 세팅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할 때 UTM 파라미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UTM 파라미터를 클릭하고 들어온 고객들을 구글 애널리틱스가 분석을 해서 맞춤 보고서를 만들어준다. 요게 로드맵이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설치, 그래서 태그 매니저 계정을 생성하고요. 태그 매니저를 설치하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하고 또 구글 애널리틱스의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태그 매니저가 뭐지? 애널리틱스가 뭐지?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세팅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환이 무엇이냐, 어떤 걸 전환으로 둬야 되느냐, 여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완료 페이지가 있는 경우 어떻게 전화를 잡느냐, 그리고 완료 페이지가 없어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혹은 클릭을 하는 이 행위를 잡는 요런 이벤트들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요런 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환 설정을 진행하고 맞춤 보고서를 만드는,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UTM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UTM 파라미터가 뭐냐, UTM 파라미터의 구조는 뭐냐, UTM 파라미터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여기 UTM 파라미터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루커 스튜디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맞춤 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요 과정은 저희 오신의학교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제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 앤 구글 태그 매니저 여기 클릭하셔서 유료로 시청 가능하십니다. 월 29,990원 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트로의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이 어떨 때냐?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의 이전 버전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4로 넘어가는 그런 중대한 기로입니다. 2010년 이후 마케팅 업계를 점령했던 UA 버전이 이제 2023년 7월 이후로 무조건 강제적으로 GA4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UA만 쓰던 마케터들이 갑자기 GA를 써야 돼? 아주 혼란의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GA4를 잘 활용하는 마케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UA에 익숙한, 과거 툴에 익숙한 마케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GA4를 잘 배운다 라고 하신다면 이 중요한 시기, UA에서 GA4로 넘어가는 요 빈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중요한 찬스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이론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할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죠. 홈페이지에 구글 태그 매니저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전환을 세팅해서 우리가 마케팅하는 모든 URL에 UTM 파라미터라는 추적 코드를 달아서 이 코드로 구글 애널리틱스의 유입을 분석해서 맞춤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체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야 할 로드맵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파트에서 배울 것은 홈페이지에 구글 태그 매니저를 먼저 설치하고 그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각각의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구글 태그 매니저를 설치하고 그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나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려고 왔는데 구글 태그 매니저 이건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구글 태그 매니저는 화면처럼 GTM이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많이 부르고 구글에서는 태그 관리자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많이 쓰는 태그 매니저라는 걸로 부를게요. 태그 매니저 뜻이 뭡니까? 태그를 매니징, 관리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그 뜻처럼 다양한 태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이 태그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태그들은 뭐냐? 구글 애널리틱스의 스크립트, 그리고 페이스북의 픽셀, 카카오의 픽셀, 틱톡의 픽셀 등등등등 이런 광고를 하기 위한 픽셀들, 그리고 구글 에즈의 리타게팅 스크립트 등등등등 우리가 홈페이지의 헤더와 헤드 사이에 설치하는 모든 스크립트를 이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다양한 태그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이들 태그를 설치하게 되면은 관리도 쉽고 추가 삭제도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는 특히 구글 애널리틱스 스크립트를 설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왜 구글 태그 매니저를 사용해야 하는가?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조그만하게 그냥 작은 홈페이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회사에서 여러 부서가 홈페이지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 홈페이지에 어떤 스크립트를 설치할 때 개발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태그 매니저는 마케터한테 굉장히 필수적인 서비스인데요. 왜냐하면은 개발자의 도움 없이 홈페이지에 태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태그들을 그냥 홈페이지에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스크립트를 헤더와 헤드 사이에 넣으면 되는데, 아니 홈페이지에 헤더와 헤드 사이에 어떻게 넣죠?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마케터입니다. 마케터는 개발과 관련된 지식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개발자한테 이 스크립트 넣어 주실래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태그 매니저를 사용하면은 최초에 딱 한 번 개발자한테 요 스크립트를 좀 넣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태그 매니저의 스크립트를 내 홈페이지에 넣게 되면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의 시 공간을 이동하듯이 내 홈페이지에 이런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오로지 마케터가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이 구멍을 뚫어 놓고, 요 구멍에 마케터가 직접 이런 수많은 태그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의 도움 없이 홈페이지에 태그를 내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다. 업무적인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또 만나본 많은 마케터 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이거 개발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얘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태그 매니저만 한번 심어 놓게 되면 이제 개발 부서에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태그 매니저를 사용해서 이런 스크립트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도 많이 다루겠지만 고객이 이 클릭하는 이 행동을 추적하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클릭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버튼, 온라인 상담 버튼, 검색 버튼, 구매 버튼, 이렇게 특정한 사용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추적하고 이를 전환으로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영상을 봤다거나 스크롤을 얼마나 내렸다거나 체류 시간은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용자들이 클릭하는 그 행동을 잡아내는 건데, 물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도 잡아낼 수 있지만 구글 태그 매니저를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잡아낼 수 있다. 원래 이런 클릭 이벤트 잡는 이런 작업들은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 작업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내 홈페이지에 태그 매니저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이런 개발자가 예전에 했었던 작업들을 그냥 마케터가 심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터의 역량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홈페이지에 이벤트를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고, 특별히 클릭 이벤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다양한 태그들과 이벤트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발자의 도움 없이 홈페이지에 태그를 설치할 수 있고, 그 태그들은 이런 태그들이고 요런 태그들을 넣었다 뺐다 그리고 삭제는 하지 않더라도 잠깐 정지 뭐 요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관리하는데 매우 좋다. 그리고 이벤트를 관리하는데도 좋다. 이벤트는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내 홈페이지에 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이벤트를 정의하고 활용하는데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제가 태그 매니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강의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강의에서는 이 태그 매니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구글 애널리틱스 태그를 설치할 때 태그 매니저를 사용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의 클릭 이벤트, 사용자가 내 거를 클릭한다, 클릭하는 이 행동을 찾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 매니저는 요 두 가지 요소를 체크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줄여서 GA4라고 부르는데요. GA4를 설치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어떤 홈페이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대부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홈페이지, 정상적인 홈페이지라면 대부분 설치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이 정상적이지 않는 홈페이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 네이버 모드, 스마트 스토어 등등등 이런 것들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헤더와 헤더가 편집 가능해야 됩니다.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면 헤더와 헤더 사이에 이 스크립트를 설치하거든요. 즉 이 헤더와 헤더 사이에 뭔가 설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홈페이지들은 폐쇄형이거나 혹은 이 서비스를 만든 곳에서 헤더에는 접근 못해 라고 했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특히나 이 스마트 스토어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이런 서비스들 이외에 헤더랑 헤더 사이에 뭔가 스크립트를 삽입한다거나 스크립트를 뺀다거나 이런 편집이 불가능하면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네이버 블로그는 설치 못한다면서 왜 티스토리는 설치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티스토리는 헤더와 헤더 사이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쇼핑몰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카페24, 고도몰, 메이크샵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쇼핑몰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직접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고요. 사이트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외부 개발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쇼핑몰에 설치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쇼핑몰은 순정 쇼핑몰이 아니라 거기에 네이버 페이도 붙이고요, 카카오 페이도 붙이고요, 여러가지 기능들을 붙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직접 스크립트를 박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쇼핑몰인 경우는 외부 개발자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그런 업체 어디서 찾냐? 그냥 네이버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하면은 이런 관련 업체들이 나오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크몽 이런 데서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하면 나오는 이런 업체들 중에 하나 선택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업체를 통해서 설치하나 프리랜서를 통해서 설치하나 결과물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물이 다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는 거니까 결과물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큰 기업이고 어떤 개인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어떤 형태들을 갖춰야 된다면 이런 업체를 추천드리고 뭐 저 같은 작은 기업이고 예산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프리랜서를 통해서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 요 슬라이드에서는 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실제 화면에서는 제가 운영하는 감자나라 AI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는 초튜터의 맥북 배우기 요거 보여드릴 건데 내 홈페이지에 헤더랑 헤더 사이를 수정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홈페이지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예시만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는 imweb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환경 설정에 SEO 헤더 설정에 보면 헤더 코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글 태그 매니저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복사하고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EO 혹은 헤더 혹은 뭐 애널리틱스 코드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을 들어가면 넣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스퀘어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름이 좀 무섭습니다. 코드 인젝션, 코드를 집어 넣는다는 거죠. 코드 인젝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웹사이트 툴에 있는데 여기에 헤더, 요 헤더 부분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 감자나라 AI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도구에 보시면 헤더 앤 푸터 코드 설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헤더 코드, 여기에 집어 넣으면 됩니다. 이름은 좀 다르겠지만 느낌이 SEO 헤더 설정 혹은 뭐 애널리틱스 설치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헤더 설정, 여기도 헤더, 여기도 헤더 부분에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업체마다 워낙 다르다 보니까 요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방법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스크립트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요 얘기잖아요. 일단 우리는 안 다룰 거지만 하드 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드, 빡세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 코드를 헤더랑 헤더 사이에 직접 박아 넣는 거고요. 웹사이트에 직접 넣어야 되고 개발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스크립트 코드와 중복이 생긴다거나 뭔가 스킨이 바뀌면 날아간다거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 태깅 방법은 저희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건 뭐냐? 앞에서 우리가 배워왔죠. GTM, 구글 태그 매니저를 사용해서 홈페이지 안에 태그 매니저를 설치하고 그 태그 매니저 안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한다. 이런 프로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개발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언제 받느냐? 개발자한테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헤더와 헤더 사이에 넣어주세요. 요 얘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후에는 개발자랑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크립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스크립트를 한꺼번에 관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릭하는 이 클릭 이벤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GTM 설치 한번 해볼까요? 일단 GTM은 제가 슬라이드에서 한번 쫙 설명을 하고 또 실제 화면에서도 한번 쫙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을 보시는 겁니다.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고 실제 화면에서 한번 보고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화면이다 보니까 두 번 정도 반복해서 봐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글 태그 매니저 줄여서 GTM의 계정은 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컨테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은 회사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테이너는 뭐냐? 요 이미지 생각나시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홈페이지에 구글 태그 매니저만 접속할 수 있는 구멍을 뚫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홈페이지에 구멍 뚫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ocSchool.me 제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에 구멍 뚫어놨고 포테이토 짝대기 ai.xyz 여기 구멍 뚫어놨고 vodmart.xyz 여기도 구멍 뚫었고 카페24로 만든 오시 아줌마 홈페이지라는 것도 구멍 뚫어놨다. 여기 구멍 뚫어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죠. 저같이 작은 회사도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정에는 회사나 혹은 브랜드를 넣고 거기서 운영하는 각각의 사이트들을 컨테이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구글 태그 매니저 .google.com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의 구글 계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에서 암암리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구글 계정 있죠. 골뱅이 지메일로 된 거 그걸 쓰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중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면서 직원들에게 주는 그런 구글 메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개인이 아닌 회사의 구글 계정으로 접속하시고
로그인 해 주시고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계정 만들기 클릭을 해서 자, 요렇게 나오는데요. 계정 이름은 오신에 적었고요. 일반적으로 회사나 브랜드 이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데요. 요거는 뭐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설정은 어떤 사이트에 구멍을 뚫을 거냐 뭐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즉 접속할 홈페이지에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고 초투처.xyz 이렇게 도메인 이름 넣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처럼 이렇게 아예 한글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하지만 딱 봤을 때 이거 그 사이트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타겟 플랫폼은 어차피 지금 저희는 웹으로 할 거기 때문에 웹을 선택하고 하단에 만들기를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복사를 해서 제 홈페이지는 추적 코드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요 스크립트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 스크립트는 여기 나온 거 요거 복사해서 요렇게 붙여 넣어 주고 하단에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끝! 너무 쉽죠? 요게 태그 매니저 설치가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EO, 헤드 뭐 요렇게 적혀 있는 영역에 붙여 넣으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헤더라는 곳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헤더 코드라고 하는 곳에 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홈페이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요. 모르시겠다 라고 하면은 관련 홈페이지 제작사에 전화해서 이거 어디 넣어야 돼요? 라고 해 주셔도 됩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와 구글 애널리틱스는 워낙 유명한 사이트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다 잘 알아먹죠.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 3번이 비어 있었거든요. 방금 제가 구글 태그 매니저를 설치한 URL을 붙여놓고 테스트를 눌러보면 뾰로롱 뜹니다. 잘 되었어요. 설치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우측 상단에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URL 붙여놓고 이게 처음에만 붙여오면 됩니다. 미리 보기를 우리가 자주 할 거거든요. 그때는 한 번 입력했던 주소를 기억하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한 번만 우리 홈페이지 주소 넣고 커넥트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컨티뉴 누르면 이 팝업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에 컨테이너 아이디라는 거 나오고 컨테이너 이름 우리가 넣었던 거 맞냐? 저는 맞거든요. 좋게 컨테이너 이름과 컨테이너 아이디 여러분 컨테이너 이름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클릭을 누르면 요 화면이 뜨는 동시에 탭이 하나 더 열리면서 홈페이지도 뜨는데 이 홈페이지 구석탱이에 태그 어시스턴트 팝업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사이트 구석에 있어요. 그러면서 태그 어시스턴트 커넥티드라고 있죠. 그리고 주소도 골뱅이 gtm 언더바 디버그는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잘 된 겁니다. 정리하면 테스트까지 끝냈으면 요 화면에서 잘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미리 보기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 여기에 컨티뉴 그러면 컨테이너 이름 오케이 맞군. 내 홈페이지 구석탱이에 태그 어시스턴트 팝업이 떴냐? 오케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한번 설치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화면에서 설치할 홈페이지는 감자나라 AI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이 사이트의 경우는 도구에 헤드 앤 푸터 코드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이 헤더 코드 여기에 구글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구글에서 구글 태그 매니저 검색하거나 구글 태그 관리자 선택하면 됩니다. 구글에서는 태그 관리자가 정식 명칭인데 태그 매니저로 또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마케팅 플랫폼 구글닷컴에 있는 태그 매니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미 여러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계정 만들기가 뜨거나 아니면 바로 만드는 화면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태그 매니저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계정 만들기 클릭을 해서 그리고 이곳에 계정 이름 요거는 회사명 브랜드명이라고 했죠. 국가는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 구글과 익명으로 공유하기
하기 싫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을 요렇게 웹사이트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감자나라 AI라고 해서 홈페이지 이름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웹 선택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오신의 그룹 보이시죠? 요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었던 초튜터 강의용도 여기 있네요. 내 회사 안에 여러 개의 사이트가 있는 경우는 여기는 회사명, 여기는 사이트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점점점 눌러서 컨테이너 만들기 눌러서 컨테이너 이름 적고 저는 강의용이라고 따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웹 눌러서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뜨죠. 요 상태에서 스크립트 복사하고 헤더의 가장 상단에 요렇게 붙여 넣어 주십니다. 최상단에 넣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제 이 페이지에 저장을 누른 다음에 그러면 헤더 안에 태그 매니저 스크립트가 포함이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곳에 접근을 못하거나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홈페이지 제작 업체나 혹은 개발 부서에게 요 스크립트, 그러니까 요 스크립트를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해서 요거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요걸 줬는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이 드래그해서 잘못 붙이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메일로 전달해 주시는 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을 붙여 넣었다면 웹사이트 테스트 선택사항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하고 이곳에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누르면 체크 모양 떴죠? 잘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헤더에 코드를 넣었을 때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분들은 2번을 복사해서 바디 태그 뒤에 넣으시면 되는데 요건 거의 쓸 일 없다 라고 하는 TMI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요거 보이시나요? GTM OSQ2242C 요거 대충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 보면 자, 요렇게 뜨거든요. 여기 2242C 여기만 기억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 URL을 내 홈페이지 주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딱 한 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넥트 누르면 요렇게 뜨면서 동시에 웹페이지도 같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컨티뉴 누르면 여기 강의용이라고 돼 있고요. 2242C 내가 아까 설치한 거 그대로 잘 들어 있고요. 컨티뉴 넣었을 때 바로 뜨는 제 홈페이지에는 일반 홈페이지와 다르게 구석탱이에 태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셨다면 구글 태그 매니저는 잘 세팅하셨고요. 물론 여기서 저장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여기에 구글 애널리틱스도 설치해야 되고요. 몇 가지 변수들도 놓고 이런 초기 세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저장하지 않고 요 화면 그대로 킨 채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해 볼게요. 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 설치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요 전 상태를 정리하면 우리는 구글 태그 매니저를 내 홈페이지에 까는 것까지 했습니다. 구글 태그 매니저를 설치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해야겠죠.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말씀드린 이유는 요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각의 단계를 떠올리면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구글 태그 매니저의 GA4, 구글 애널리틱스 4의 계정을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 구글 애널리틱스 4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 구글 애널리틱스 4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구글 태그 매니저는 이제 GTM, 구글 애널리틱스 4는 GA4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를게요.
GA4 계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계정이 있고요. 속성 및 앱이 있습니다. 계정은 구글 태그 매니저와 비슷하게 회사명이나 브랜드가 들어가고요. 속성 및 앱은 다수의 사이트들이나 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 화면에서 보면은 오신의 학교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건 계정과 그리고 속성 및 앱 요 두 가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구글 계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글 태그 매니저를 만들었을 때 사용한 구글 계정을 활용하시는 게 다양한 이유에서 좋습니다. 정리하면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GTM을 만들 때 사용한 구글 계정을 GA4 계정을 만들 때 한 번 더 쓰라. 그리고 아래 주소로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측정 시작이라고 하면 이제 계정 만들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회사 이름 적으시고요. 이왕이면 구글 계정 이름도 맞췄는데 회사의 계정 이름 혹은 브랜드의 계정 이름도 GTM과 맞춰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나는 지금 이 회사에 평생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름을 대충 적어놓고 나가버리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이걸 알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맞춰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다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속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 것만 해도 이미 요 계정을 만들었다. 엄청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건 요 속성을 만들 건데 속성은 제가 초튜터 강의용이라고 적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이게 이거지 요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컨테이너 이름과 맞춰주셔도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대 대한민국 그리고 통화는 원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정은 100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속성은 2000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1988개니까 대략 계정당 속성을 한 2000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대충 넣어주면 됩니다. 뭐 업종, 비즈니스 규모 대충 넣어줘도 돼요. 비즈니스 목표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거든요. 이왕이면 다 선택할까 이런 분도 있지만 요게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보고서가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들 그걸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일단 뭐 병원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일반 상담 고객 DB를 얻어야 되는 곳에는 니드 생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온라인 판매 증대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저는 니드 생성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린 당하지 말고 웹 눌러주시고요. 웹 스트림 설정에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주소 그리고 스트림 이름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쉬운 스트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RL 그리고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스트림 이름 넣어주시고 스트림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경고창 뜨는 거 당연히 뜨고요. 요 측정 아이디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 일단 복사해 둡니다. 요 측정 아이디를 우리의 홈페이지에 넣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관련돼서 쭉 설치를 해오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GTM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GTM 구글 태그 매니저의 관리자 화면이고요. 변수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십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구글 애널리틱스에 요 측정 아이디를 GTM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측정 아이디를 직접 넣어줘도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수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GA4의 측정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정리하면 측정 아이디를 상수 형식으로 먼저 만들고 이를 GTM 태그 부분에 넣는 겁니다. 왜 상수 아이디를 넣느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측정 아이디가 바뀌면 상수값만 바뀌게 되거든요. 이거는 당장은 이걸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구글 애널리틱스의 이 측정 아이디가 바뀌게 될 경우 상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맘대로 적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상수 이름이 식별 가능하도록 GA4 한 칸 띄우고 ID라고 대문자로 넣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그냥 여러분들 맘대로 넣으셔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쳐보고 절 따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 레고 블록 같은 거 클릭을 하면 옆에 이렇게 뜹니다. 스크롤 쭉 내리신 다음에 유틸리티에 상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하면 값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요 값은 뭐냐? 아까 우리 GA4에 측정 아이디 있죠? 요 값, 요 복사를 한 걸 여기 붙여 넣어주고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짠! 요렇게 생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여기서 태그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 태그가 있고 트리거가 있죠. 태그는 어떤 이벤트를 실행할 거냐 입니다. 실행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돼야 실행을 하잖아요. 그게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방아쇠잖아요. 어떤 조건이 딱 되면 트리거가 탕 발사를 하고 태그가 슝 실행이 됩니다. 트리거가 먼저 작동을 하고 태그가 실행을 한다. 트리거가 먼저 작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태그가 먼저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태그와 트리거의 조합은 우리가 이벤트 설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A라는 조건일 때 B가 실행한다. 이 조건이다 라는 건 트리거고요. 이벤트를 실행하는 건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 GA4 페이지 뷰라고 하는 것은 모든 페이지, 사용자가 모든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그냥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의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GA4 태그를 실행하라 라고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복잡해 모르셔도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자, 여기서는 트리거는 어떤 조건, 태그는 실행을 해. 그런데 GA4 태그의 경우는 모든 페이지에 누가 접속이라도 하면 무조건 구글 애널리틱스 태그를 실행해 라고 세팅을 할 거다. 요런 정도만 어렴풋이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GA4 페이지 뷰라고 적었어요. 이거 자기 맘대로 적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 따라 하실 거니까 저랑 똑같이 해볼게요. GA4 페이지 뷰. 요 뜻은 GA4 측정 아이디를 담았다. 요런 뜻입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해서 태그 유형을 선택하는데 이때 구글 태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제 강의를 새로 찍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구성 태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다 바뀌고 그냥 구글 태그라는 걸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태그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구글 태그가 나오고요. 여기에 태그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블록 모양 눌러주시면 자, 변수들 이 생판 다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지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GA4 한 칸 띄우고 ID 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면 요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중괄호가 2개 있고 요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구글 태그는 GA4 아이디와 엮여 있구나. 요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트리거 어떤 조건일 때 발사할 거냐 이 조건을 체크해 주는 건데요. 클릭을 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에 사용자가 왔을 때 작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All Pages를 선택해 줍니다. 모든 페이지에 누가 접속이라도 하면 GA4를 작동시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여기는 GA4 태그, 여기는 구글 태그, 태그 아이디는 GA4 한 칸 띄우고 아이디 우리가 상수로 만든 거, 트리거는 모든 페이지라고 하는 all pages 넣어주시고 짠 되었습니다. 와우, 이제 복잡한 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탭으로 와서 여기 X 닫아주면 자,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 다음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구글 애널리틱스는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고 다시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내가 세팅한 게 작동이 잘 되느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미리 보기를 합니다. GTM에서 뭔가 설정을 했다. 미리 보기에서 작동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는 요 주소 우리가 직접 넣었어야 됐지만 한 번만 넣으면 지가 알아서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커넥트, 자, 여기서 또 커넥트 누르면 창이 하나 뜨면서 홈페이지에 미리 보기 모드가 적용이 된 거 이렇게 팝업이 뜬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GTM의 미리 보기 화면에 보면은 여기 태그 파이어드라고 있습니다. 태그가 발사됐다는 거죠. 트리거는 모든 페이지, 어떤 페이지든 상관없이 모든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태그가 발사가 돼. 어떤 태그냐? 구글 애널리틱스의 태그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수가 있습니다. GA4 한칸 띄우고 페이지 뷰, 우리가 이거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요게 발사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모드에서 GA4가 잘 설치되었다, 우리는 요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저장을 해서 또 진행하면 되지만 우리가 또 뒤에 세팅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까지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화면에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요 감자나라 AI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구글 태그 매니저를 설치했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배운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를 만들 건데요. 한글로 치니까 조금 찾기 어려워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영어로 쳐서 나오는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를 바로가기나 이렇게 저장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면처럼 GA4 구글 태그 관리자, 그리고 뒤에서 배울 구글의 루커 스튜디오, 그리고 뭐 빅커리, 캠페인 URL 빌더 이런 것들을 바로가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찾기가 쉽더라고요. 자,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애널리틱스에 로그인 하는데 요때 구글 태그 매니저의 계정을 만든 그 구글 계정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애널리틱스에 로그인. 자, 그러면 계정을 만들기 뭐 요런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요렇게 바로 가입한 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회사 이름, 즉 계정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체크 대충 하셔도 되고 다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한 계정당 1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접속했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죠. 자,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다른 계정 혹은 속성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접속하시면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좌측 하단에 톱니바퀴 누른 다음에 만들기 있습니다. 만들기 눌러서 계정을 누르면 아까 전과 같은 이런 계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정을 생성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계정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구글 계정 안에 여러 개의 애널리틱스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게 100개까지 제한이 있고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는 저처럼 하나의 계정 안에 각각의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속성 및 앱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사 계정이 있어 그 안에 속성이나 앱을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관리에 들어가서 만들기에서 속성을 누르면 되는데 요때 요 상단에 오신의 학교 보이시죠?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계정이거든요. 요 계정 안에 속성을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신의 동영상 참고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과 같은 위치에 추가가 되는 거죠. 오신의 학교라는 계정 안에 속성이 추가된다. 자, 속성. 그러면 앞에 보여드렸던 계정 만들기와는 다르게 계정은 안 만들어도 되죠. 있는 계정을 쓰는 거니까 바로 속성 만들기가 나옵니다. 속성 이름은 자, 이렇게 넣었고요. 제가 이 강의도 찍고 여러 가지 업체 만들어 보면서 경험상 이렇게 속성 이름을 구글 태그 매니저의 요 컨테이너 이름과 똑같이 하는 게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대를 대한민국 있고요. 통화는 저희가 이 기능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대한민국 원으로 해놓겠습니다. 고급 옵션 있는데 뭐 딱히 필요 없어요. 자, 다음 여기서부터는 대충 넣어주시면 됩니다. 업종도 뭐 비즈니스 및 사업, 직원 저 혼자 있고요. 비즈니스 목표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일단 쇼핑몰이다, 당연히 이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인지도 향상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 저의 홈페이지처럼 회원 가입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어떤 요청을 받고 요렇게 고객의 DB를 받는 경우는 니드 생성 요거 하나만 해 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 주셔도 되는데 요렇게 하면 보고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보고서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다 켜놓으셔도 되고요. 저는 요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는 니드 생성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표가 요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제가 니드 생성도 넣어놨고 온라인 판매 증대도 이렇게 넣어놨고 브랜드 인지도 상승도 이렇게 넣어놨고 사용자 행동 검토도 넣어놨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증대와 니드 생성 요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요 감자나라 사이트는 뭐 바로 여기서 결제가 일어나는 건 없으니까 니드 생성만 체크하고 만들기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요 상태에서 저희는 웹에서 설치하니까 웹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감자나라 AI 주소 제 거 넣었고요. 스트림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넣어줄게요. 나머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스트림 만들기라고 하면 자 요렇게 뜹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요렇게 G가 뜨는데, 요거는 왜 뜨느냐, 제가 워드프레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뜨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요렇게까지 뜰 겁니다. 만약에 아까 전처럼 자동으로 뭐 설치해준다 이런 게 뜨더라도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구글 태그 매니저로 설치할 거기 때문에 아까 뜬 팝업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X 눌러주시고, 혹시 요까지 오면서 뭔가 수정해야 돼 이런 분은 여기 연필 모양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 복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에 구글 애널리틱스 4의 측정 아이디를 삽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태그 관리자에 가서 변수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고 이름 없는 변수를 GA4ID라고 그냥 제가 알아먹기 쉽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초보자시고 또 저를 따라 하실 거니까 구글 애널리틱스의 ID다 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따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 구성을 눌러서 스크롤을 쭉 내리신 다음에 유틸리티에 상수가 있어요. 상수를 눌러주고 여기 값을 아까 저희가 측정 아이디 복사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태그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고 이름 없는 태그 지워서 GA4 페이지 뷰 요것도 마음대로 적어도 되지만 저를 따라 하실 거니까 요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태그 구성은 구글 태그라는 게 있어요. 야, 요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다시 찍고 있거든요. 요게 바뀌었습니다. 구글이 새로 만들었대요. 예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가서 여기 레거시라고 있죠. 여기에 기본을 선택했는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 제가 한 말 잊어버리시고 그냥 구글 태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태그 클릭을 하면 들어왔죠. 그리고 태그 아이디라고 있는데 여기 블럭 모양 눌러서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GA4ID 요거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GA4 페이지 뷰는 GA4ID를 실행하는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GA4ID는 요 측정 아이디가 실행이 되면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내 홈페이지에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트리거 눌러서 그러면 이 이벤트는 언제 실행이 될 거냐, 언제 실행이 됩니까? 모든 페이지에 방문자가 왔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트리거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방문자가 왔을 때 나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실행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알고 여러 가지 사족도 붙이지만 대부분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따라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장 눌러줄게요. 자, 됐어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로 가서 여기 X 닫으시고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 자, 요 상태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대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는 일단 넣었으니까 미리 보기, 아까는 우리가 주소를 넣었지만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커넥트 누르면 요렇게 뜨고 여기는 컨티뉴 누를게요. 요걸 뜨면서 동시에 얘도 뜨게 됩니다.
얘는 태그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지금 태그 매니저와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은 태그 fired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 GA4 페이지 뷰라고 하는 태그가 발사가 되었다. 즉 누군가 접속을 했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를 작동시키는 GA4 페이지 뷰가 작동하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거 보석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파란색 보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 보석이 있죠. 지금 요 태그 어시스턴트는 이 미리 보기의 동작을 보여준다 뭐 요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굳이 자세하게 모르셔도 되지만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 홈페이지에는 제가 강의를 위해서 태그 매니저를 추가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전에 이미 태그 매니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그 매니저가 요건 전에 설치한 거, 요건 방금 설치한 거, 그리고 요 태그 매니저 안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을 거고요. 요 태그 매니저 안에 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다. 뭐 요런 뜻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죠. 자, 그래서 지금 태그 매니저가 잘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잘 세팅이 되어 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 창 닫고 요 창도 닫아 볼게요. 자, 그리고 개요를 누르면 너 두 개가 추가됐네. 그리고 추가된 거 제가 변수 넣었죠. GA4 측정 아이디 넣었죠. 요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출을 눌러야 실제 변경사항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뒤에 영상에서 초기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려고 일단 제출은 누르진 않을게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뭔가 수정했다, 미리 보기로 문제가 없네 라고 하시면 꼭 제출을 눌러야, 그리고 버전 이름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GTM을 세팅 완료하였고요. GA4도 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본 세팅을 할 건데요. 일단 GTM에서는 이 변수를 설정하는 것을 할 겁니다. 일단 변수 메뉴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태그 매니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사용자가 특정 버튼, 특정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요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클릭했을 때 라고 하는 거, 요걸 트리거. 그러면 GA4에 이걸 클릭했을 때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전달해 주는 거, 요걸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특정 버튼이나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요 클릭이라고 하는 행위들을 정의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변수를 통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구성을 눌러주면 기본 제공 변수 구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클릭수라고 있는 거 다 체크해 줍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양식이라던가 혹은 동영상을 봤는지 이런 것도 다 측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클릭을 체크할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할 때 이게 클릭이다, 이게 어떤 특정 클릭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뭐 클릭 엘리먼트, 클릭 클래시스, 클릭 아이디, 타겟, URL, 텍스트 모두 체크해 줍니다. 여기 체크하면은 이쪽에 자연스럽게 다 적용이 되고요. 체크를 다 하셔서 여기 X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GA4에 측정 아이디 넣으려고 만든 상수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클릭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하면서 늘었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세팅을 다 했지만 이를 사이트에 적용하려면 여기 제출 버튼을 꼭 눌러야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세팅을 해서 미리 보기로 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없어, 잘 되네, 이제 내 홈페이지에 적용을 시켜야겠어 라고 하면 꼭 제출을 눌러야 되고요. 제출을 누르면 여기 이름 적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어떤 작업했는지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 자주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원래는 버전 이름 적고 이 버전은 어떤 걸 수정했고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초반에 세팅만 하면은 자주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 바꿀 것이 아니라면 뭐 자세히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버전은 어떤 거다 정의를 해주고 게시를 눌러주면 뭐 혼자 있는 것처럼 노래 보세요 뭐 이런 게 돌아가면서 나오다가 이제 요렇게 나왔습니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일단 우리가 클릭 이벤트를 세팅하기 전까지는 구글 태그 매니저는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태그 매니저는 뭐 딱히 설정할 게 많지 않습니다. 변수 가서 그럼 나오죠. 여기에 구성을 눌러 줍니다. 자, 그러면 클릭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 다 체크를 해 줍니다. 요거는 저희가 뒤에 사용자가 클릭을 하는 행위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체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경험상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뭐 쓸 수도 있지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기 기본 제공 변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X를 눌러 줍니다. 자, 그러면 태그 매니저는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제출을 눌러서 이제 홈페이지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를 눌러주면 듣는 사람 없는 것처럼 노래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팅이 되었다고 나오죠. X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일단 작업 공간으로 가 볼게요. 자, 요 상태가 구글 태그 매니저의 초기 세팅이 된 부분이고요. 자, 이제 GA4 구글 애널리틱스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팅할 게 많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만 세팅해 볼게요. 아까 요 화면에서 우리가 멈췄었잖아요. 홈으로 이동하면 자, 여기가 구글 애널리틱스의 첫 화면이고 제가 오늘 바로 GA4의 측정 아이디를 GTM에 넣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최소한 48시간 정도 지나야 데이터가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마우스를 이쪽으로 갖다 대면 화면이 이렇게 커지고요. 여기 관리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복잡하죠. 요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세팅을 할 겁니다. 일단 데이터 보관, 사용자 및 이벤트 데이터를 얼마나 보관할 거냐인데요. 보통 기본 세팅이 2개월입니다. 2개월 너무 짧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14개월로 바꿔줍니다. 최대 14개월이고요. 현재 구글 애널리틱스의 뭐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최대 14개월까지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공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 주시고요. 다시 여기 관리 화면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 서치 콘솔 링크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구글 서치 콘솔은 좀 쉽게 말하면은 구글에 내 사이트를 등록을 하고 구글로부터 들어오는 검색 유입들을 측정할 때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서치 콘솔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이 서치 콘솔을 등록해야 되는 이 과정은 필수겠죠. 구글 애널리틱스 강의니까 서치 콘솔 등록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치 콘솔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안 보여?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이 있어요. 요걸로 GTM도 만들고 GA4도 만들고 구글 서치 콘솔도 요 계정, 이 하나의 계정에서 다 해주시면 여러 가지가 편리합니다. 일단 하나의 계정에서 서치 콘솔도 등록하고 GTM도 등록하고 GA4도 등록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연결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서치 콘솔 속성 선택, 여기서 계정 선택이라고 해서 계정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게 내 구글 계정에서 등록한 URL이죠. 이 중에 초튜터라고 하는 사이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웹스트림 역시 선택 눌러줘서 요거 우리가 웹스트림 선택한 거죠. 요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초튜터에 웹스트림 이거 맞냐? 이거 맞죠? 그리고 보내기 눌러주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이런 메일을 받게 됩니다. 서치 콘솔에 내 사이트가 구글 애널리틱스와 연동이 되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초기 세팅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구글 애널리틱스에 다양한 전환과 이벤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죠. 구글 애널리틱스 여기가 딱 설치를 하고 난 그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홈으로 이동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데이터 수집이 활성화되었다 뭐 나오면서 뭐 딱히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최소 24시간, 전체적으로 잘 작동하는 데는 48시간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관리 눌러 주십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머지 하나씩 세팅을 해볼 건데, 초반에 여러분들이 세팅할 거는 데이터 보관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눌러주면 이벤트 데이터 보관을 2개월인데 너무 짧죠. 그래서 14개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최대 14개월까지 보관을 해주기 때문에 아쉽지만 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시 관리 눌러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제품 링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각각 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다만 여기서는 서치 콘솔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서 연결, 내가 관리하는 서치 콘솔 속성에 대한 연결해서 연결하면 되는데, 전 이미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결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결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 슬라이드의 화면처럼 다음 웹스트림 선택하고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음, 그리고 여기서 보내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메일이 오겠죠. 자, 참고로 제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감자나라 AI의 구글 애널리틱스의 서치 콘솔 링크를 보면은 이렇게 제 홈페이지가 잘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초기 세팅까지 잘 되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